해달의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오늘은 내가 집에 돌아가는 기념으로 아내가 근사한 저녁을 준비했다고 했어. 역시 그녀만한 여자는 없어. 잠시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았지만 그건 잠깐의 실수일 뿐이니까. 우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식사 중이던 나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 이 음식들에 독이 들어있어. 나는 컥컥거리며 음식을 토해내려고 애썼어. 그녀는 그런 나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우린 돌아갈 수 없어. 난 이제 널 믿지 못하겠어. 그러니 그냥 같이 죽어버리자. 절망적인 말만 내뱉던 그녀의 입에서 한 가지 희망적인 말이 나왔다. 해독제는 하나야. 누가 먹었으면 좋겠어? 나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서 해독제를 뺏어 들이켰다. 그녀는 나를 보며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말했다. 사실 방금 네가 마신 게 진짜 독이야. 해석. 주인공의 아내는 바람을 핀 남편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꼈고 주인공의 목숨을 두고 시험을 해보기로 합니다. 그가 해독제라고 속인 독을 그녀에게 양보했다면 자신이 마시고 죽을 생각이었지만 주인공은 자신이 살 것을 선택했고 결국 그는 스스로 독을 마셔버리고 말았습니다. 할 수 있어. 또 그녀가 나타났다. 나는 항상 그녀를 실망시킨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묵묵히 나를 기다린다. 내가 뒤돌아볼 때마다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나를 기다린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나는 언제나 네 곁에 있을 거야. 난 또 실패했어. 그녀는 보잘것없는 나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준다. 나와 함께 가자.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돼. 이제 더는 아파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녀의 말이 맞다. 아니, 틀려도 상관없다. 나는 몸을 일으켜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그녀와 함께 따뜻한 어둠 속으로 가기 위해서. 해석. 그녀는 죽음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늘 힘겹게 죽음의 유혹을 뿌리쳤지만 이번에는 죽음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영원한 안식을 찾아 떠났습니다. 드디어 길고 고단하던 수험 생활에서 벗어나 꿈에 그리던 대학교를 다니게 됐다. 행복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길 것이라는 기대감도 잠시, 왕복 3시간이 넘는 통학 시간은 나를 지치게 했고 난 학교에서 만난 친구와 같이 자취를 하기로 했다. 룸메이트와 나는 성격도 식성도 정말 잘 맞았지만 딱 한 가지, 내가 이를 갈며 자는 것 때문에 종종 싸우고는 했다. 처음에는 그저 다음날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룸메의 짜증이 늘어나 방법을 찾던 와중에 마우스피스를 끼고 자면 이를 갈지 않는다는 정보를 보고 마우스피스를 구매했다. 룸메에게도 오늘은 조용히 자겠다며 큰소리치며 말했다. 그런데 그날 밤 자는 나를 갑자기 룸메가 흔들어 깨웠고 일어나 보니 룸메가 멍하니 위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왜 그러고 있냐고 물어보니 아까 자다가 이 가는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다고 했다. 하지만 오늘따라 소리는 평소보다 더 크게 들렸고 룸메는 인내심에 한계가 오는 느낌이 들어 그냥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고 했다. 그 생각은 곧 머리에 가득 찼고 칼을 찾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런데 칼을 찾기엔 온 사방이 암흑이라 불을 켜고 찾기 위해 방 불을 켜니 이 가는 소리가 딱 멈췄다고 했다. 나에게 가까이 가보니 마우스피스를 낀 채 조용히 자고 있었다고 했다. 룸메는 만약 불을 켜지 않고 칼을 찾았다면 그땐 정말 죽였을 거고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고 했다. 해석. 주인공은 마우스피스를 끼고 자서 이를 갈지 않았는데 그날 룸메가 들은 소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룸메의 머리를 가득 채운 사리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난 투명인간이 되고 싶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외톨이다. 속닥속닥. 자기들끼리 뭐가 그렇게 재밌는 걸까? 아이들은 남들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로 인해 그들은 친밀감을 쌓고 있는 듯 보였다. 나도 누군가의 비밀을 밝혀낸다면 더 이상 무시받지 않을 수 있을까? 남들과 같아질 수 있을까?
나는 그날부터 남들의 비밀을 수집했다. 남들의 뒤를 미행하고 몰래 엿들었다. 존재감이 없는 나에게는 참 간단한 일이었다. 내 입에서 비밀들이 흘러나오자 모두들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기대와 흥분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는 이제 더 이상 투명한 인간이 아니다. 남들과 같은 불투명 인간이 되었다. 해석. 다른 사람들의 숨기고 싶은 비밀을 공유하며 유대감을 쌓는 사람들과 달리 다른 사람의 비밀에 관심이 없던 주인공은 남들과 달리 투명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들과 다른 언제나 관심받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불만을 가진 주인공은 남들과 같아지기를 원했고 결국 불투명한 인간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들을 위해 쇼핑하는 날이야. 한창 쇼핑을 하고 있는데 S의 엄마를 만났어. 그녀는 S가 좋은 대학에 갔고 장학금도 받았다며 떠들어댔어. 그리고서 말했어. A는 아직도 매일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거야? 저 측은하다는 눈빛. 속으로는 날 깔보고 우리 아들을 무시하고 있는 게 분명했지. 난 그녀의 목을 당장이라도 졸라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어. 어차피 우리 아들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나비가 되기 위해 잠시 번데기처럼 웅크리고 있는 것 뿐이라고. 나는 아들의 취미생활을 위해 염색약과 인형을 바구니에 넣었어. 그때 내 앞에 있는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 한때는 나도 저렇게 행복할 때가 있었지. 하지만 남편이 모든 걸 망쳐버렸어. 아빠라는 인간이 아들을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때리고 윽박지르다니. 그 이기적인 인간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어. 하지만 괜찮아. A에게는 내가 있으니까. 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로 돌아가야겠어.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난 전봇대에 붙여져 있는 전단지를 봤어. 금발머리의 소녀가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 난 곧장 지하실로 향했어. 그곳에서 아들이 주워온 인형의 머리를 염색해줬어. 아들의 인형을 아무도 뺏어갈 수 없도록. 해석. 주인공의 아들은 사이코패스였고 커갈수록 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남편은 이를 알고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주인공은 실수일 뿐이라며 아들을 감쌌고 신고하려는 남편을 살해해 입막음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잘못된 사랑은 결국 그녀를 남편을 죽인 살인범이자 아들의 범죄를 돕는 공범자로 만들었습니다. 8월 2일 월요일. 오늘 우리 집 멍멍이가 하늘나라에 갔어. 너무너무 슬퍼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 엄마와 아빠는 날 달래주며 멍멍이는 먼저 하늘나라로 가서 날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했어. 사랑하는 존재가 내 곁을 떠난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야. 아빠는 날 안아주면서 엄마와 아빠는 절대 먼저 날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 8월 6일 금요일.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와보니 집안은 엉망이 되어 있었어. 아빠는 아주 큰 짐을 들고 있었어. 엄마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지만 나를 보러 자주 오겠다고 말했어. 하지만 나는 화가 났어. 분명 내 곁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8월 22일 일요일. 오늘은 엄마와 영화를 봤어. 좀비들이 잔뜩 나오는 영화를 봤어. 좀비들은 사람들을 마구 물어뜯었어. 난 깜짝 놀라서 팝콘을 몽땅 쏟았어. 엄마는 겁먹은 날 보더니 나쁜 짓을 하면 좀비가 된다고 했어. 나는 좀비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엄마 말을 잘 들을 거야. 8월 27일 금요일. 한밤중에 지하실에서 뭔가 소리가 났어. 나는 비몽사몽 소리를 따라갔어. 그곳에는 엄마와 아빠가 있었어. 그런데 이상했어. 엄마는 피범벅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아빠의 다리가 없었어. 엄마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아빠가 나쁜 짓을 해서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다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온몸으로 퍼질 거라고 했어. 8월 28일 토요일. 다음날 나는 아빠가 배가 고플까봐 음식을 가져다 줬어. 입에 있는 테이프를 떼어주자 아빠는 나에게 말했어. 간절한 눈빛과 함께 제발 풀어달라고.
하지만 난 아빠에게 음식을 떠먹여주며 이야기했어. 안 돼. 또 날 떠날 생각이야? 난 좀비가 된 아빠도 좋아.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함께 있자. 엄마도 나도 나쁜 짓을 했으니 곧 좀비가 되겠지? 하지만 괜찮아. 좀비끼리는 서로 물어뜯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지하실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해석. 주인공의 아빠는 두 집 살림을 하다가 주인공의 가족을 버리고 다른 가족을 선택하며 집을 떠났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들이 자신만을 두고 떠나버리는 현실에 좌절과 분노를 느꼈고, 주인공의 엄마는 아빠의 배신에 치를 떨며 복수를 하기 위해, 그리고 가족의 형태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아빠의 두 다리를 잘라 지하실에 가둬두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의 가족은 비좁고 어두운 곳에서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서 한 장난감 회사가 이제 곧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에게 실제 같은 아기 인형을 팔기 시작했대. 근데 임산부들이 아이를 낳으니까 그 장난감 아기들이 울기 시작했다는 거야. 설명서에서 나오는 흔드는 동작도 인형을 완전히 진정시킬 수 없었고, 흔들지 않고서는 멈출 수도 없었대. 그래서 결국 인형이 울기 시작하면 부모들은 인형을 때려야 했다는 거야. 그리고 울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폭력과 매질의 강도는 점점 더 심해졌대. 그 아기 인형을 완전히 조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벽에다가 인형의 머리를 잡고 세게 후려치는 거야. 울음소리를 내는 장치가 뭐든 간에 그걸 박살내려는 거지. 심상치 않은 소음에 몇 번이나 이웃들은 당국에 전화를 걸어 아동학대를 신고했고, 경찰이 집에 도착했을 땐 벽과 바닥에 피범벅이 된 아기의 흔적만을 발견할 수 있었대. 대부분의 엄마들은 왜 경찰이 이곳에 왔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다들 하나같이 시끄러운 인형을 멈추게 했을 뿐이었다 라고 얘기했대. 팔 위에 아기 모양의 장난감을 흔들면서 말이야. 해석. 조용한 아기 인형과는 달리 진짜 아기는 매일 시끄럽게 울어댔고, 지친 엄마는 결국 집안에 나는 울음소리를 강제로 멈췄습니다. 엄마들이 시끄럽게 우는 인형이라고 생각하며 내려친 것은 자신의 아이였지만, 이 사실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울지 않는 인형을 안고 흔들며 기묘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사랑은 음식과 같아. 때로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케이크 같다. 때로는 에스프레소를 연거푸 마신 것처럼 쓰다. 저마다 즐기는 방법도 다양하다. 누군가는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누군가는 배가 터질 때까지 먹는다. 누군가는 상한 음식을 먹고 실려간다. 그리고 누군가는 남의 것을 뺏어 먹는다. 음식과 사랑 모두 각각의 맛과 모양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썩지 않는 음식은 없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사랑 따위도 없다는 것. 싱싱하고 달콤하던 것은 시간을 거쳐 아주 조금씩 뒤틀려 점점 낯선 모습으로 변해간다. 시들시들해진 상해버리기 직전의 것을 보며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유통기한이 완전히 지나버리기 전에, 벌레들이 썩은 부분을 파고 머리를 내밀기 전에 그것들을 부수고 도려내고 으깨서 새로운 형태로 개조하는 것. 본래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더라도 괜찮다. 아주 나중에는, 결국에는 모두 썩어 없어져 버리겠지만 조금만 더 오래 내 곁에 둘 수만 있다면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다. 해석. 주인공은 남자친구가 자신을 떠나려고 하자 남자친구와의 사랑이 끝나간다고 생각했고, 남자친구를 자신의 곁에 잡아둘 방법으로 그를 죽인 후 그와 사랑이 모두 썩어버리기 전에 일부라도 보존시켜 자신의 손에 닿는 곳에 두며 끝나가는 사랑을 조금 더 오래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나는 히키코모리이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그 아이 때문이다. 중학교 때부터 나를 괴롭히던 아이. 내가 괴로워할 때도 늘 웃고 있던 아이.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그 아이는 내가 더럽다고 했다. 내가 쥐죽은 듯 있을 때도 그 아이는 내가 거슬린다고 말했다. 수백 번의 자기 검열 끝에
나에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 아이가 모두 빼앗아 버렸다. 학교도 일상도 전부 포기했다. 하지만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이제는 몸집이 자라나 어른이 됐지만 그 아이는 언제나 날 따라다녔다. 창문 바깥에서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언젠가 이 얇디 얇은 벽을 깨고 나에게 다가올 것이 분명했다. 가족과 경찰에게 알려도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결국 날 정신병원에 가뒀다. 하지만 역시나 혼자 있는 나에게 그 아이가 찾아왔다. 그 아이는 매끈한 벽을 사이에 두고 웃었다. 비참한 나를 바라보며 그때처럼 한껏 입꼬리를 올렸다. 나는 그 아이를 향해 물건을 던지며 울부짖었지만 그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난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최후를 맞이하기로 했다. 그것이 그 아이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해석. 중학교 때 주인공을 괴롭히던 아이는 이제는 유명해져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어딜 가나 보이는 연예인이 되었고, 주인공은 자신을 끔찍하게 괴롭히던 존재가 자신을 향해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은 TV 속에서 매일 자신의 망가진 모습을 보며 웃어 보이는 현실을 도저히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